여기 누구야? 와, 안녕하세요. 의원님. 와, 네. 이 진짜 국회의원이 반갑습니다. 됐습니다. 예. 다시 또 축하드립니다. 예. 자, 오늘 출근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교차했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으로 오셨는지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뭐 예. 일단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죠.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했습니다. 예. 어제 잠 못 주무신 것 같아요. 어제 팽목 갔다가 들어오니까 집에 들어오니까 한 1시 40분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서 간단하게 이제 페이스북에 봤다 온 내용을 네. 좀 쓰고 뭐 이러고 나서 잠들었으니까. 그리고 또 오늘 아침 좀 일찍 나왔거든요. 네. 저는 많이 못 잤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여기 짐을 좀 볼게요. 웬 진도 김이 이렇게. 아 이거는 저기 팽목항 갔다 올 때 네. 그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저희 게 아니라 네. 내려왔던 초선 당선인들에게 나눠주라고 저희한테 맡겨주신. 그래서 이제 나눠서 드려야 분들이 돼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이낙연 지사님 이낙연 지사님이 이낙연. 통과시키도록 이렇게 하더라고. 예. 특별법을 꼭 통과시켜 달라는 이낙연 특산품으로. 네, 김이죠, 전남지사님께서 네. 김을 주셨어요. 네, 김 주셨습니다. 김 드시고 힘내셔서 세월호 네, 특별법. 특별한 선물이네요. 예. 저희가 잠깐 방에 구경을 해드리겠습니까? 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네. 원탁이 아, 있네요. 원탁이 있네요. 예. 버리지 마세요. 저 사진은 이거는 이미경 의원님이 아. 저한테 주신 선물이에요. 예? 이미경 의원님이 네. 어떤 의미가 담긴? 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경 의원님 역시 선물 받으신 건데 그러니까 멀리 이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예. 저보고도 좀 멀리 좀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라고 그런 뜻으로 주시겠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미경 의원님 주신 거예요. 아, 라꾸라꾸 침대를 네. 물려받으셨네요. 집에 가지 말고 계속 일을 해라. 네.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기숙형 네. 의원실이라고요. 아, 그리고 뭐 화장실도 있으니까요. 네. 가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샤워기를 어떻게 달 수 없을까요? 여기? 아, 샤워기가 없어서. 네. 샤워기 달면 되겠죠? 네. 그렇군요. 원래 뭐 잘 안 씻으시잖아요. 잘 안 씻어요. 뭐 굳이 또 뭐. 잘 안 씻는데 요즘 하도 잘 안 씻는 거에 대해서 말씀이 많아가지고. 예, 좀 씻어라. 네, 제가 어제 이제 그 진도 내려서 팽목항 내려가가지고 그 토크쇼를 하는데 제가 좀 답답하면 신발을 벗는 버릇이 있거든요. 신발을 벗었더니 또 저희 당원분들이 그걸 보시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여러 가지 코치들을 지금 받고 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코치들. 저희 잠깐 앉아서 얘기해요. 네, 앉으시죠. 네네. 자, 가운데 앉으시죠. 가운데 앉으시고요, 네, 네. 어머니. 예. 가운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원에 네. 있어서. 그렇죠. 예. 참. 저희가 지금 오늘 의원회관을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만 우리 습격 컨셉으로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정말, 힘드네요 이게. 아니 먼지도 많고 정돈도 잘 안 돼 있고 네, 그래서 맞아요. 저는 대충 이 정도면 끝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뭐 아직은, 먼저 또 네. 이제 전임 의원실을 빨리빨리 비워주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이런 게 있어서 네. 이런 것도 좀 텀을 갖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죠?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의회 차원에서는 그 공문을 네. 한 뭐 25일경 제가 알기로는 25일경에 좀 비워달라는 공문을 좀 보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의원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일정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계속 방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29일 날 비워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고 사실 아주 소수만 29일 날 비워주셔도 연쇄 반응이기 때문에 그럼요, 예. 전체적으로 29일 날 비워야 되는 예. 상황이 벌어지죠. 그 대부분 오늘 다 이사를 하는 거로서 네. 근데 이사를 해도 이제 컴퓨터가 들어오려면 또 며칠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아마 일할 수 있는 국회가 지금 안 돼 있네요. 그걸 좀 강력하게 비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빨리빨리 좀 처리해 주셔야 돼요. 미리미리 이게 세팅이 돼야 되는데 예. 아쉽네요. 그리고 오늘 이사하는 의원실도 있더라고요. 많아요. 예, 전순옥 의원실도 오늘 이사를 해서 황희 당선인의 경우에는 의원이죠 이제. 네. 황희 의원. 6월 초나대 그러면 의원회가 되네.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오늘 파짝 인터뷰 그러게요. 꼭 하고 싶은데 네. 방이 없어서 복도에서 인터뷰 갈 데가 없다고 네. 저한테 저희도 너무 지금 그 얘기 꼭 보시면은- 해달라고 그랬어요. 예. 가구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나 뭐 이런 예. 것도 없습니다. 이 전화기만 한 2대 정도 놓여 있는 상태. 전화기랑 전화기보다- 라꾸라꾸 침대가 있습니다. 네. 어제 팽목 다녀오셨고 초선 의원님들 다녀오신 분들 굉장히 막 힘들기도 하고 뭐 몸도 지치시고 하신 것 같은데요. 19대 국회에서 결국 그 처리되지 못했어요. 네. 세월호 특별법 이제 그 20대 원 구성되면 바로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지금 제가 이제 의총을 이제 하고 나왔는데 네. 그 의총에서도 이제 세월호 특별법 얘기가 나오죠.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네. 긴급한 현안 법안으로 세월호 네. 특별법을 다루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 잘 엮으면 저 혼자 뭘 한다기보다는 네. 당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제 이제 초선 의원들 팽목항 갔다 왔는데 사실 이제 갔다 오셨던 많은 의원님들이 공통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문제 심각하다.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어제 해수부에서 와서 브리핑을 했는데 네. 그 브리핑 내용 중에 이제 몇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현장에서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좀 성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뭔가 좀 고집스럽다 그럴까 여기서 합리적 고집이 아니라 네. 좀 합리적인 어떤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고집 그런 것들을 좀 보였고 두 번째는 이제 사고 해역에 이제 의원들이 배를 타고 나갔는데 네. 어제는 당선자 신분이었죠. 네. 가서 다들 놀란 거예요. 네. 왜냐면은 언론에서 비춰질 때는 마치 망망대해인 것처럼 사고 해역이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보면 뭐 병풍도나 뭐 동고차도 같은 데가 바로 손에 잡힐 듯이 보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런 상황인데도 못 구한 거냐. 우리가 언론을 봤을 때는 마치 망망대해여서 구조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뭐 해경이 애를 썼는데 안 됐다라는 일말의 그런 어떤 것도 있었는데 보니까 이거는 그냥 뛰어내리려고만 했었으면은 다 구할 수 있는 주위에 그냥 바로 섬이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는 걸 어제 처음으로 이제 눈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언론의 어떤 이런 보도 태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사실 굉장히 무능했구나라는 두 가지를 절실하게 느끼셨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사실 언론의 경우에는 현장 접근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정부에서 정보 통제도 심하게 했고 접근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했기 때문에 네. 근접 취재는 뭐 거의 불가능해서 사실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네. 20대 국회에서 네. 하나하나 다 이제 따져서 그 점검을 하고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이제 너무 일이 많아요. 뭐 누리과정 예산 문제도 그렇고 이번에 상시청문회법도 그렇고 막 그런데 의원들 속에서 어쨌든 이제 더불어민주당 원내 일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특별법 순위가 몇 순위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처리 순위. 그 현안 법은 세 가지가 올라왔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세 가지가 뭐뭐인가요? 옥시. 옥시. 네, 그다음에 지금 이 세월호 특별법. 네. 또 하나는 제가 지금 방금 보고 나왔는데도 기억이 안 나네요. 큰일이네. 예, 큰일이네 이거. 예. 네. 가계부채도 세 있을 가지고. 거고 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근데 이 세월호 인양이 하여튼 빨리 돼야 네. 진실 규명에 다가갈 수 있을 텐데 또 인양 시기도 늦춰진다면서요. 네, 이걸 실은 보셨을 이게 텐데 예, 8월로 좀 답답하죠. 왜냐면은 5월 초에 선수들기. 네. 선수들기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뱃머리를. 네, 뱃머리를 조금 들어서 네. 이 뱃머리 밑쪽으로 이제 철제 빔을 넣고 나중에는 그 철제 빔에다가 철제 와이어를 걸어서 끌어올리겠다라는 건데 이 선수들기가 원래 예정됐던 게 5월 초였어요. 근데 그때는 날씨를 이유로 미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5월 28일이죠. 네. 엊그저께 다시 한번 2주를 미뤘는데 이번엔 기술적 결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날씨를 이유로 미뤘을 때만 해도 뭐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를 주던 네.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믿었고. 근데 정작 날씨는 괜찮은데 또 이번엔 기술적 결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 사이에 뭘 점검했고 뭐라고 합니까? 뭘 챙겼는지 네. 이런 의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서 가족분들은 그러면 다음번에 과연 2주 후에 또 어떤? 그때는 또 어떤 것이 있는 것이냐. 그래서 어제 당선인들도 이런 공법에 대해서 제대로 시뮬레이션 한 것이냐라는 네. 질문을 집중적으로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해수부 관계자가 속 시원하게 답을 못했죠. 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실패율을 줄이면서 지금 인양한다는 느낌보다도 네. 지금 하면서 실험을 한다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인양이 지금 7월 말로 계속 해수부는 자신하는데 그거보다 더 늦춰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8월로 넘어가게 되면 또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태풍이 그렇습니다. 오면 또 이 세월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염려도 많이 되고요. 근데 또 보니까 해경은 특조위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교신 내역 네. 그 전체를 또 내놓지 못하겠다. 네. 그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그렇고 지난번에 이제 한번 그 문제가 됐었던 1, 2, 3정에 탑재돼 있었던 CCTV. 네. 해경은 주겠다고는 얘기를 했지만
그러고 특조위에 공문을 보냈다 관련돼서라고 얘기하는데 특조위는 현재까지 공문 받은 게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명확하게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뭐 공문이 뭐 옛날처럼 말을 타고 달려가가지고 마패로 말을 바꾸고 막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공문을 보내면 이제 바로 가는 건데 한쪽은 공문을 보냈다 그러고 받아야 될 사람들은 공문을 못 받았다고 하는 상황이라서 이 공문을 보냈는지가 의문스러운 상황인데 하여튼 그래서 카발말을 보낼까요? 네,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말 타고 빠르겠어요. 혹시 산적한테 당해가지고 또 전달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겠는데 지금 공문은 그 부분도 안 풀리고 있고 또 지금 최근에 그 특조위가 요구했었던 군과의 해군과의 교신록도 지금 이게 비밀이라서 못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전에도 제가 이제 한번 그 SNS에 올렸던 것처럼 특조위는 2급 비밀 취급 인가를 갖고 있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라고 해서 달려는 거기 때문에 제공을 해주면 되는데 좀 납득하기 어려운 비밀이라서 못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서 답답한 상황이죠. 지금 19대 국회에서 이제 그 특조위 연장이 안 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일단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산을 했다가 다시 또 구성을 해서 20대에서 특별법이 연장이 되면 지금 이제 가장 좋은 거는 1차적으로는 해수부가 6월 30일 전까지 법 해석을 바꿔서 해주는 거예요. 제대로 법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적어도 최소한 9월까지는 활동 기한이 연장이 되는 거거든요.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법 해석을 바꿔주면 맞게 해주면 일단 그걸 위해서 압박을 좀 계속 가해야 될 것 같고 그 상황 내에서 법 개정을 시도해야죠. 그래서 연속성이 제가 어제 혀를 깨물어가지고 연속성이 끝나지 않도록 연속성이 헤쳐지지 않도록 하면서 법 개정을 이뤄서 2년 후에 조사 시간도 벌 수 있는 식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이게 지금 하나하나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건데요. 당장 이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뭐 아직 뭐 컴퓨터도 없고 뭐 아무런 연장이 없지만 그래도 일은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것부터 이제 차곡차곡 시작을 일단은 지금 그 당 내에서 이 분위기를 좀 더 조직화를 해나가야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오늘 의총에서 이 법안을 이제 긴급 현안 법안으로 해놨지만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아직 어떤 그 프로세스가 나온 건 아니라서 이제 당과 협의해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풀지를 얘기하고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법안만 발의하는 게 아니라 연속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해수부를 압박하는 작업들을 해나가야 돼요. 뭐 그래서 해수부에 뭐 서한을 보낸다든지 의원들 연명 이미 의원들 연명은 받아놨으니까 그런 작업들을 병행해서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의원님 정하셨어요? 저 상임위는 저는 안행위를 신청을 했는데 지금 안행위에 제가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하여튼 뭐 안행위를 좀 가겠다고 의사는 거듭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안행위를 가겠다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제가 그동안 해왔던 활동이 이제 경찰 개혁, 지방자치제도, 선거법 관련된 이슈들을 제가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연속성이 있고 또 국민안전처를 피감기관으로 두는데 국민안전처 산하에 해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국민안전처 쪽에서 국민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관련 법령들도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행위를 가게 되면은 제가 좀 해왔던 일들과 연속성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안행위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제 뭐 20대 국회가 시작이 됐고 뭐 이런 댓글도 있네요. 배지가 빛이 난다. 이런 댓글도 있고 오늘 의총에 올 때 배지를 달고 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일종의 드레스 코드입니다. 그래서 배지를 달고 처음으로 다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밖에서 이제 국회 밖에 있을 때는 비판만 하는 입장이니까 좀 편했는데 이제 정말로 이제 선수가 됐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돼서 20대 국회 국민을 대표하게 될 텐데 이 뭐 잘생겨졌다는 댓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응원의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댓글에 당하고 있어요. 페북에서 잘생겼다 박주민 뭐 이런 댓글도 올라온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요. 자, 이 20대 국회에서 어떤 이 비판이 아니라 대안과 정책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활동을 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해나가실지.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돌아와 보니까 의원
혼자서 뭔가 법안을 낸다거나 흐름을 만들어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예. 다른 동료 의원들과 호흡을 같이 맞추어 나가는 식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저렇게 일을 좀 엮어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네. 지금 일본군 위안부 협정 부분도 좀 엮어서 좀 해보자고 지금 얘기를 좀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또 지역 현안들도 네. 혼자 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옆 지역구라든지 관련 지역구들 좀 모아가지고 네, 강력하네요. 네. 그래서 좀 해보려고 지금 생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빨리빨리 만들고,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책임지고 여럿이 힘을 모아서 나가는 식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뭐 특히 야당 또 특히 뭐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뭐 딱 돌아가 보면 이 민주당 계열을 프랜차이즈 정당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만큼 개개인이 따로따로 뭐 일을 하고 연대하는 모습, 화합하는 모습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다고 보는데요.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는 20대 국회에서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더불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어떤 현안에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가 읽혀지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른 분들도 그러리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의원들이 이제 자신의 성과가 나오고 자기 이름이 알려져야 이제 네. 재선이든 삼선이든 뭐 하는데 그렇게 맞죠.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재선이 신앙이니까 네, 국회의원들에게 진짜 그런 건데. 종교니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어떤 일을 하고 일이 되게 하는데 우선점을 좀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위성권 의원이 이미 이제 뭐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 개정안을 발의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기분 안 나쁘냐고 기자님들이 물어보는데 그렇진 않고요. 예, 같이 해나가면 될 것 같고, 네. 또 당에서도 당 정책위 차원에서도 이제 특별법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겠다 그러니까 또 같이 호흡 맞춰서 하여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네. 되지 않을까 예. 싶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법령에 관련돼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또 정해지던데 그것도 네. 그분들하고 또 호흡을 맞추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진정한 초선의 자세를 여기서 보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네. 더불어 함께 네. 일이 되게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이 되게 일이 되는 게 중요하다. 네. 이런 관점 굉장히 중요해요. 네. 간혹 저도 뭐 제가 몇년 정치부 동안- 해보면 기자 해보면 자기 이름 내세우느라고 일이 안 되는 사람들 저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좀 반복 안 됐으면 좋겠어요. 20대 국회에서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름보다 박주민 일을. 의원이 있는 한 그런 우는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죠?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저는 뭐 그렇게 노력할 건데 저만의 의지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저도 어느 순간 열받겠죠. 씨, 일은 내가 다 했는데 네. 이름은 하나도 안 안 나와. 나오고.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팟짱이 네. 이렇게 아, 팟짱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팟짱 사실은 제가 한 겁니다. 늘 기회를 드립니다. 저희가 의리의 팟짱 아니겠어요? 네. 네, 저희가 그 의리 지키느라고 강상구 후보 만나러 김제까지 갔어요. 아이고, 네. 정의당에 네. 어디 있나 강상구. 네,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수요일 인터뷰가 또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박주민 예. 의원은 저희가 이제 수요일에는 매번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 시위가 있는데요. 그 현장을 지키고 있는 대학생들과 함께 네. 박주민 의원 현장 인터뷰가 또 아, 예정이 예, 돼 있어서요. 오늘은 또 다음 일정이 있으셔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의원님, 전 세계 164개국 오마이TV, 아프리카TV, 유튜브, 유스트림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까지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들께 끝으로 이렇게 하겠다. 예. 각오와 결의 예. 30초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도 선수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비판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대안 해법을 제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과도 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혼자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많은 의원들과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을 해보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뭐 희생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정말 대충 볼까요? 예. 네. 어쨌든 저희는 박주민 의원과 더불어
여러 가지 단독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저희들을 그 결식 기자에서 단독 기자로 만들었어요. 결식 기자는 뭐죠? 결식 기자는 밥을 안 먹고 밥을 못 먹고 이렇게 방송을 계속해서요? 생방송을 해서 결식 기자고 단독 기자는 그 박주민 의원실에서 나오는 수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아무도 쓰지 않는 특별한 특종을 그러게 하는 뭐 아주 작은 거라도 좀. 작은 거라도 자주 알겠습니다. 다음 일정 하시고요. 저희가 또 뵐게요. 수요일에 만나요. 예. 고맙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박주민 의원실 저희가 함께 둘러봤습니다. 네. 끝으로 보좌관님들 화이팅 한번 하실까요? 지금 셋밖에 없어요. 하나 둘 셋. 네, 기대하겠습니다. 박주민, 화이팅입니다. 네, 박주민 의원실의 네. 보좌진들 함께 만났습니다. 예.